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집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다녀온 보통 남자. 이제 미넨에서의 마지막 남은 하루를 위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나와 다음날 오전 스위스 쥐리행 열차를 타려고 미넨 중앙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호스텔을 잡았습니다. 가는 길 도중에 만난 도이체포스트 자전거 배달부 아저씨. 쓸데없는 얘기 좀 할게요. 도이체포스트는 현재 민영회사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혹시 그 DHL이라고 항공운송회사 아시죠? 2002년에 이 도이체포스트가 인수했을 정도예요. 엄청 큰 회사예요. 다시 얘기 이어가면 사실 뮌헨 중앙역에서 싸고 괜찮은 호스텔 찾다가 간 곳인데 알고 보니까 독일을 대표하며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지난 편에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열리는 곳이 있어요. 테레비엔 비제 광장이라고. 거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호스텔이 있더라고요. 1박에 우리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하고 4층 건물로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졌더라고요. 자전거는 이제 입구 옆에 지하차고가 있어요. 걷다가 놓는데 유럽 호스텔은 대부분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제 경험상. 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장소를 따로 마련해 줘요, 대부분. 그래서 없더라도 만들어 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미리 갈 곳에 미리 연락을 해서 문의하셔서 자전거 갖고 가는데 괜찮냐 물어보시면 이제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방은 8인실로 화장실 딸려 있고 깨끗하고 되게 넓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여행하면서 같은 방에 우리나라 대학원생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물론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리죠. 제가 이때 33이었으니까. 근데 저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서 근처 마트에서 장 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이제 호스텔 키친 가가지고 뭐 닭가슴살하고 샐러드 빵하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 아닐라라는 친구가 저랑 합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같이 맥주 한잔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방에 올라가갖고 혹시나 해서 우리나라 그 대학원생한테 물어봤죠. 혹시 맥주 한잔 하려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저랑 단둘이 먹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닐랑 마시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마셨는데 여기가 이제 바도 운영하는 호스텔이에요. 노래도 되게 잘 틀어주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포켓볼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맥주 마시고 재밌게 놀았죠. 이제 아닐라 이 친구는 이제 스페인 친구인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일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한 지는 좀 됐고 포켓볼을 진짜 잘 치더라고요. 거의 자넬리 접신한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 판 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와 이 친구 이제 모두 내일 일찍 떠나야 해갖고 술 조금만 더 마시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죠. 이런 맛이 호스텔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호스텔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8인실 있고 뭐 6인실 있고 뭐 좋은 데에는 4인실도 있고 한데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것 같고 모르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뮌헨 중앙역으로 갔죠.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4일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티켓을 끊었어요. 그 도이치반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끊어가지고 역을 갔는데 뭐 현장에서 이렇게 발권 받는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권을 받아야 되나 해서 이제 줄을 서갖고 제 차례 돼갖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직원분이 왜 자전거 티켓 안 끊었네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나 이거 보면 티켓 끊지 않았냐 했더니 그 자전거 전용카는 그 많지가 않아가지고 선착순으로 미리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걸 뭐하러 온라인으로 파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지금 기차를 못 탄대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환불이 전혀 안 돼요. 그 당일날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일표를 끊었어요. 4일 전에 끊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당일 끊으니까 1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끊어야죠. 지금 당장 스위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에 여러 기차 중에 자전거 칸 있는 기차를 이제 탑승을 했죠. 웬만한 건 있는데 없는 기차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어가지고
알터 보탄셔 가튼이라고 공원인데 되게 예뻐요. 여기서 시간 죽이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있었나? 4시간? 뭐 이렇게 있다가 타러 갔어요. 타러 가갖고 이제 플랫폼을 가는데 이제 옆에 독일 고속열차 지금 보시는 사진 이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또 쓰잘데없는 얘기 또 할게요. 또 해야 돼. 성격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노태우 당시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래갖고 당시 프랑스의 알스톰사 떼제베랑 독일 지멘스 이체를 두고 입찰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알스톰의 떼제베가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의 KTX가 됐죠. 한마디로 저 이체가 우리나라 역에서도 볼 수 있을 뻔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 세계 철도 이게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세계 1위가 중국 국영 중국 중차라고 있어요. 이제 지네 나라 자체 중국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래갖고 1위인데 이거를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지멘스랑 알스톰이 합병하려고 했어요. 합병하려고 했는데 올해 2019년 2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반독점 위반 판결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합병이 안 됐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저 빨간색 독일 철도청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도이치반 열차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타고 간 열차인데 먼저 자전거 칸에 짐 풀고 이렇게 파킹 시켰죠. 와 이것도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당일에 비싸게 열차 끊었더니 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갖고 더 열받더라고요. 이게 어떤 구간은 저 혼자 탔어요. 이거에 돈 주고 가니까 더 열받았는데 아무튼 열 좀 식히려고 낮잠 좀 자고 일어났더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제 세 나라에 걸쳐 있는 이제 보데노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휴양지거든요. 더군다나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서 놀고 싶었는데 아무튼 고생하고 돈도 더 써갖고 무사히 쥐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곳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 설명하면서 이제 다음 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위네는 되게 기대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뭐 짧았지만 여행보다는 여기 살면은 되게 좋겠다 이렇게 느꼈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편 쥐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